최근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은 어느 때보다 풍성해졌지만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음식의 기능과 부작용에 대한 너무나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들, 그로 인해서 느끼는 불안감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음식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한 관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식탁이 풍성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양도 많아졌고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나 위생학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한 게 사실입니다. 집안의 냉장고나 식품점이 정말 식품으로 넘쳐나고 있죠.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그 위생적인 식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짜장면이나 뭐 불고기 정도가 고작이었던 외식 메뉴도 뭐 놀라울 정도로 그 발전을 했죠. 네. 그런데도 소비자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식탁이 화려하게 바뀌면서 함께 시작된 정보화 시대의 부작용인 것 같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음식을 음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음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화학 성분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을 속여서라도 이익을 챙기겠다는 그 소위 말해서 노이즈 마케팅, 거기다가 좀 그런 기업도 문제지만은 선정적인 보도를 가지고 그 무책임하게 독자들, 그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황색 저널리즘도 심각하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말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 흉내를 내는 식품과학자들이 넘쳐납니다. 이 식품을 식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특별한 생리작용이나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으로 보면서 자꾸 소비자들을 자극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음식의 생리적 효능이나 부작용에 관심을 갖는 것을 탓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워낙 이 영양소나 비타민,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잘 알고 나면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도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이죠. 음식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네네. 지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왜 먹는지를 알고 나면은 더 그 만족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학 지식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음식의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은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코아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을 다 갈라보면은 네. 80종류가 넘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그 중에 한 성분만 꺼내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알려주는 게 문제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단백질이 많고 등푸른 생선에는 항산화 물질이 넘쳐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흔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부에는 레시틴 말고도 수많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성분들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고 고등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성분들의 생리적인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한 그 보도, 주장도 불확실한 게 사실입니다. 네. 레시틴이 어린이의 두뇌 발육에 좋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좀 미약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이 등푸른 생선에 항산화 물질이 많다. 그런데 항산화 물질이 그 우리 몸에 반드시 좋다는 근거도 그렇게 그 확실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음식에 대한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뭐 항산화 물질, 발암 물질, 어제는 이 물질이 뭐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라. 또 오늘은 이 물질 별로다. 예. 혼란스럽죠. 예. 그게 지금 그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참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네. 무엇이나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설탕과 같은 탄수화물도 그렇고 지방, 단백질, 이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항산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지만은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식품 전문가하고 언론이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서구식 식생활이 몸에 나쁘고 패스트푸드가 몸에 나쁘다고 아주 나쁜 음식이라고 하는 주장이 아주 뭐 깔려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구식 식생활이라는 게 과연 뭔가요? 그 서구식 식생활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전문가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햄버거, 패스트푸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말 나쁜 건가요? 그 아주 싸구려 햄버거를 네. 지칭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햄버거 중에는 특급 호텔에서 파는 저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햄버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제 버거도 많고요. 그렇죠. 네. 햄버거가 그 나쁜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참 나쁜 거죠. 서구식 식생활을 하는 서구인들도 건강 상태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식품을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구분하는 자체가 우선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죠. 우리가 흔히 듣기로는 뭐 이렇게 그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네네. 이 천천히 뭐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된다. 그 듣기는 괜찮습니다. 예. 뭐 햄버거가 그러면 빠른 시간에 조리해 갖고 값싸게 파는 게 그거 반드시 나쁜 거냐?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거나 네. 시간이 없거나 해서 그런 거를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햄버거는 패스트푸드고 나쁜 거다라고 해놓으면은 이거 먹으면서 그 기분이 좋지 않죠. 그렇죠. 그 슬로우 푸드가 좋다는 주장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윤리적으로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뭐 슬로우 푸드를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넉넉한 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패스트푸드라도 그나마 그 패스트푸드를 통해서 영양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전문가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사람이 먹는 음식을 그렇게 비하를 하면은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네. 피해를 주게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향에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꽤 많은데요. 식품 첨가물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는지 이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식품 첨가물은요, 정부가 안전성을 확인해서 그 가공식품에 넣을 수 있도록 고시를 해준, 네. 허가를 해준 그 물질을 식품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런 식품 첨가물이 모두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정말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되죠. 네. 그리고 사실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양념을 식품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네. 집에서 양념을 빼고 음식을 조리를 하면은 그거 누가 먹겠습니까? 맛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가공식품에서 식품 첨가물을 빼버리면은 더 이상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애써서 운영하는 제도, 우리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가 식품 첨가물 제도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엉터리 전문가나 이 소문에 신경을 쓰는 것은 참 현명하지 않은 자세인 것 같아요. 식품 첨가물이 모두 화학적으로 합성한 인공 첨가물이라는 인식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네. 대부분의 식품 첨가물은 그 천연식품에서 유래된 것들이고요. 대표적으로 MSG가 그렇습니다. MSG를 우리가 일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 의해서 이게 화학조미료, 합성조미료, 인공조미료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 1994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MSG를 화학조미료, 합성조미료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네.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까지 이 합성조미료, 화학조미료 이런 용어를 쓰고 참 혼란스럽죠. 최근에 식약처가 무 MSG 또는 MSG 프리 이런 것들 표식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찍 했었어야지 됩니다. 네. 네. 무 MSG 식품, 가공식품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소비자를 현혹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음식을 대하는 우리 인식이 조금 변화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 음식은 아직도 과학의 영역이라고 그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식품과학자들은 다르게 얘기하지만은 네. 사실은 아직도 음식은 문화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대부분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해주셨던 음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음식이 문화적인 그 대상이라는 거의 대표적인 증거인데요. 그리고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미식가가 있습니다. 브리아 샤바랭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이 우리가 어떤 식품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알면은 그 사람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What you eat is what you are.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네. 이게 그 음식이 문화와 사회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이고, 심지어는 어느 계층에 속하는 사람인가까지도 알 수 있는 네네. 그런 중요한 문화적 대상이고요. 음식은 또 우리가 전통을 강조를 하지만 항상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것만 먹지 않습니다. 음식처럼 빠르게 진화하는 그 대상도 없습니다. 요즘 뭐 퓨전이라고 부르는 음식들 아마 10년, 20년 되면은 그게 우리의 전통 음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하고 우리의 문화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강조를 해야지 되고요. 요새 한류의 그 한식의 세계화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한식을 뭐 우리의 재료라든가 조리법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를 해가지고는 세계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식에 담겨 있는 우리의 이야기, 소위 말해서 스토리텔링이 거기 들어가줘야지 이게 한식이 정말 한류의 바람을 타는 거지. 우리 음식이 좋은 재료로 뭐 좋은 조리법을 가지고 했다 하는 거는 국제사회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너무 이렇게 기능이나 부작용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음식의 맛이나 조리 과정에 담겨 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문화적인 관점으로 보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